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 뉴스대에 대해서 뉴스 훑어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그리고 가장 많은 이슈는 역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LA 한인타운에 LA 한인 대형 마켓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한인 마켓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졌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1인당 500불씩 지원하는 그 지원 프로젝트가 기한이 다 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캘리포니아 의회 의원들과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이번 주말에도 많은 곳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시위가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 내용들은 그냥 헤드라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LA시에서도 인종차별의 얘기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경찰 공권력의 소수계에 대한 잔인함을 규탄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나 6월 초만 하더라도 흑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 인종차별 반대, 요 두 가지 어떤 테마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그런 내용들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을 철폐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과거 미국 개척 시대의 영웅, 그리고 남북전쟁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되던 사람들이, 동상들이 점점 어떤 시위로 인해서 많은 여론들에 의해서 점점 동상들이 철거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헐리우드에서도 영화계에서 어떤 인종적인 캐스팅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빈민가가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도시 빈민들이 쫓겨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위를 하는 등 목소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LA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인종차별이 이루어졌는가, 또 LA에서는 어떻게 해서 백인들이 사는 지역과 유색인종들이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졌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LA 고속도로는 교활한 인종차별의 산물, 이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LA 타임즈의 사설을 풀어서 쓴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에 의하면 LA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LA 프리웨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웨이 시스템, 그 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는 교활한 인종차별과 인종분리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LA에서는 흑인들이 주택 소유하는 비율이 3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LA가. 그 당시에 뉴욕만 하더라도 흑인들이 주택 소유하는 비율이 2.4%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LA는 흑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LA에 인구가 한 3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120만 명으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많은 흑인이라든지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회의 땅인 LA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LA에 사는 백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을 위한, 그리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지역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인종적 주거 제한 계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종적 주거 제한 계약에
이거를 위배하면서 백인 지역에 들어오는 유색인종들에 대해서는 그 KKK단 같은 그런 테러를 감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폭파한다든지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나갈 때 총을 쏜다든지 총을 쏴서 뭐 살해를 한다든지 어떤 위협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나가도록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소위 인종적 주거 제한 계약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에 해서 1930년대부터 LA 백인 지역으로 점점 자리를 굳히게 된 곳이 LA 북동쪽에 있는 이글락 그리고 LA 남서쪽 해안에 있는 맨하탄 비치 이런 곳들이 점점 백인들만이 거주하는 백인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인종차별과 인종분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 고속도로 건설이었다는 겁니다. 1944년도에 제정된 연방원조고속도로법 이것은 LA 고속도로 건설을 명분으로 심각하게 인종차별과 인종분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즉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주택들은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파괴가 되는 반면에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은 고속도로가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LA 10번 프리웨이 같은 경우 LA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 해안까지 일직선으로 쫙 뻗어지는 프리웨이가 되는데요. 남쪽에 살고 있는 흑인이나 라티노들이 애당초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제한이 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61%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백인들의 요구가 반영돼서 변경이 되었고요. 고속도로 구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죽게 된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무시되고 백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건설이 강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백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하게 되고 만약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고 옮겨오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도로에 의해서 LA 사우스 쪽이나 LA 이스트 쪽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주택난이 생기게 되고 노숙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과거의 인종분리 정책에 의한 어떤 후유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LA 노숙자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죠. 노숙자 센터 책임자가 했던 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한번 했던 게 있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그때 노숙자 센터 책임자가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LA 타임즈에서 뭐 고발을 했다라고 할까요? LA 타임즈에서 지적했던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백인들이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흑인 혹은 유색인종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분리했다라는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알려지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로 흑인 인권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인종차별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들을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차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런 해석이 아니라 더불어 평화하는 더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